안녕하십니까. 대놀 수요 세미나 8번째 챕터 보철을 위한 외과 수술의 강의를 맡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암면외과 박상윤입니다. 오늘 살펴볼 챕터는 8단원 보철을 위한 외과 수술입니다. 치과의사에게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결국 저작 및 교합 기능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보철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수술적 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에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1차 의원급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치과 보철물의 제작과 유지를 위한 치조골 및 악골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상적인 구강 상태에 대한 정의와 발치 후 치조골의 생리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급에서 덴탈 체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술식인 골융기 절제술과 소대 절제술 및 골 성형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타 악골에 시행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병증 및 부작용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위한 요건이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병소, 종양성 병소가 없어야 한다. 상하하게 전후 좌우 수직적인 악골 관계, 치조골 관계가 적절해야 된다. 치조 융기가 가능한 크고 넓고 충분한 높이를 유지한 U자 형태를 가져야 한다. 불규칙한 함몰이나 돌출이 없어야 하고 각화점막은 일정한 두께로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협설측으로 구강 전정의 깊이가 적절해야 된다. 보철물 주변에 가동성의 연조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철물을 위한 장애 요인들에는 불규칙한 함몰이나 돌출, 무너진 치조 융기, 얇고 부족한 각화점막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얕은 구강 전정의 깊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전 외과 수술에서의 준비는 기본적인 기구와 함께 대부분은 국소 마취로 시행하지만 때로는 진정 마취를 병행하거나 전신 마취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절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블레이드들, 저는 10번, 12번, 15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박리 및 기본 수술 기구들과 골을 다듬고 절단할 수 있는 기구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골 삭제를 위한 기본적인 회전 기구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 진료실 내에 피에조 기구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번 챕터 수술들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구의 세트는 다음과 같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존재합니다. 피에조 수술 기구를 활용한 치과, 구강암면외과 영역에서의 장점은 많은 연구 및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도 결과지만 수술 시에 연조직에 대한 안정성과 또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임상가에게 매우 유용한 장점 같습니다. 또한 적절한 리트랙터 및 환자의 개구를 보조해주는 기구들도 꼭 필요합니다. 해당 챕터의 술식들은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고 정교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원치 않는 포스트오피 TMD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보면 발치 치료 이후에 발생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50만 원의 배상 판정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수술 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후처치를 잘 해줘야 하고 수술 중에도 환자에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조골의 생리적 흡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정상적인 악골과 치조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발거되면 생리적 자극을 받지 않는 치조골은 점차 흡수되어 작아지게 됩니다. 흡수되는 원인으로는 불사용 위축, 디스유즈 어트로피, 의치에 의한 압박, 그리고 노화 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또한 상악보다 하악에서 약 4배가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시면 좁고 퇴축된 치조골로 인해서 넓고 U자 모양의 치조골은 거의 흡수가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덴처 사용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정도 얕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양악 무치약 기간은
환자의 안모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클래스 3로 보이게 하고, 그런 효과는 환자에게 안모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이후에 교합 회복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조직 성형술에서 골융기 절제술, 치조골 성형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규칙한 골면 및 언더컷, 그리고 샤프 엣지는 의치 사용에 적절하지 않아 발치 이후에 바로 골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임플란트를 위해 치조골을 최대한 보존 혹은 이식술을 통해서 오히려 볼륨을 더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추세입니다. 의치 장착에 방해가 되고 언더컷을 형성할 것 같은 치조골의 성형을 셉탈본을 제거하고 압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융기입니다. 임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구강 내의 골융기를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제거가 필요 없지만 의치의 안정을 방해하거나 환자가 혀의 불편감 및 발음이나 기타 기능에 장애를 준다면 제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토러스는 실제로 살펴보면 조직학적으로는 매우 두껍고 덴스한 코티칼본의 집합입니다. 하악에 발생하는 골융기는 대부분 좌우, 양측성으로 소구치부, 설측에 많이 발생됩니다. 제거는 하악의 링걸 플랩을 형성하고 정중부의 절개나 박리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측의 링걸 플랩을 형성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 후에는 제 위치에 봉합해주고 이후에는 그 데드 스페이스에 혈종을 방지하기 위해 스플린트 혹은 꺼즈로 지속적인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을 하루에 수술해주는 것은 삼가하고 정중부의 박리는 최대한 삼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는 단연 링걸 러브겠습니다. 특히 링걸 플랩을 박리하는 것에서부터 절삭기구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프로텍션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개 부위에 발생한 구개골융기에 대한 제거술입니다. 골 삭제에 대한 내용은 앞선 설명과 비슷하고 절개선은 WY 절개법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중력 방향에 의한 데드 스페이스 및 혈종 방지를 위해서 팔라탈 스플린트를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술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구조물은 대구개 동맥과 그 분지 가지들에 의한 출혈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절개선의 디자인이 WY입니다. 실제 수술의 순서를 표시한 문헌을 추가로 발췌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Y법을 이용해서 절개를 시행하고 골 절단술을 시행한 후에 제거 후 회복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출된 치조골의 제거 성형술입니다. 우측 사진은 최근 저의 환자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발치 후 불규칙하게 힐링된 치조골로 인해서 의치 및 임플란트 치료에도 매우 부적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설측의 토러스도 보이고 덴처를 사용하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든 형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통상의 뮤코페리오스테알 플랩을 거상하고 불규칙한 골을 삭제한 후에 보온 파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약 2주 후의 모습인데 약간의 연조직 힐링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4주 후에는 아직 연조직 반응이 조금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치조융기의 모양이 의치 혹은 임플란트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조직 성형술입니다. 연조직 성형술에서는 소대 절제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소대는 여러 군데에 존재하는데요. 먼저 상악 전치의 순측 소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대는 우리의 스마일 라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이아스테마 치료를 방해하거나 덴처의 유지를 방해할 수도 있어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순측 소대 절제술의 도해를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대를 절제하고 나서 봉합을 1차적으로 바로 시행하거나 혹은 G플라스티를 통해서 상순의 부착 부위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헌에서 술식을 순서대로 표시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안전하게 2개의 모스키토로 절제 부위를 잡아두고 절제 후에는 사진과 같은 방추형의 뮤코잘 디펙트가 생기게 되고 필요한 만큼의 순측의 조직을 더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뮤코자 아래를 언더마이닝 박리를 시행하고 봉합을 진행합니다. 봉합을 진행할 때는 G플라스티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혀에 있는 설소대 절제술입니다. 설소대가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먼저 혀의 전상방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 이 때문에 혀 짧은 소리
혹은 하악 의치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서는 이 피딩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의 G플라스트를 이용해서 설소대 절제술을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이 또한 수술의 순서에 맞는 그림을 추가 자료를 통해 보자면 설소대를 먼저 모스키토로 안전하게 절제 연을 잡아두고 스테이스처로 혀를 리트렉션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에 소대를 절제하고 나면 생긴 방추형의 뮤코잘 디펙트를 1차 봉합해주거나 혹은 G플라스트를 통해 봉합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은 열성 비대, 에필리시 피슈라툼의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잘 맞지 않는 덴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반응성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대한구강아감형 병리학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잘 맞지 않는 총이치, 국소우치로 인한 섬유성, 결합조직의 과형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순측 전정에 호발하고 전치부, 그리고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 대해서 더 호발한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치은 열성 비대를 임상에서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은 열성 비대는 블레이드나 보비, 레이저 등으로 절제한 후에 1차적으로 봉합 후 치유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이사항 없이 아물게 됩니다. 간혹 비대하고 제거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막 이식을 동반하여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전정 부위에 비대해진 조직을 제거하고 전정을 다시 형성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전정 부위가 아닌 치은 혹은 크레스트 위에 가동성 연조직이 두껍게 형성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보철물의 안정을 방해하고 임플란트 치료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쇠기형으로 절제하고 1차 봉합을 시행하고 쇠기형을 절제 후에 필요한 치조골을 삭제하고 봉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혹 상악 구치부의 팔라탈 진지바가 매우 두껍고 비대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철물의 안정을 방해하고 임플란트 치료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쇠기형으로 절제하고 봉합을 또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조직, 골, 동시 성형술이라는 파트이며 전문적인 수술과 환경이 갖추어진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하게 적응증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악 결절 축소술은 막실라리 튜베로시티를 과도하게 발현된 경우에 그것을 절개하고 삭제한 후에 봉합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상악 결절 증강술은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에 의해 전신마취 수술하에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악 결절 증강을 통한 의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임플란트 치료가 대중화된 경우에는 많이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신경의 하방 전이술은 하악 치조골의 극단적인 흡수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술식으로 하치조 신경을 하악골 밖으로 전이시켜 남아있는 하악골의 베이잘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하치조 신경 전이술에 대한구강아감면외과 학회제 케이스 리포트를 발췌했습니다. 좌측의 엑스레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가용할 만한 치조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을 라테랄 본 윈도우를 형성하여 찾은 후에 라테랄로 전이시켜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혹은 멘탈 포라멘부터 찾아서 전체 하치조 신경을 전이시켜서 하악골 자체에서 빼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조 윤기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된 요즘은 오히려 소켓 프레저베이션이라는 개념이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형적인 본 그래프트, GBR, 사이너스 그래프트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근간 치료를 완료한 치근을 잔류시키는 방법으로 치조골의 볼륨을 유지하고 점막의 위 혹은 아래에 위치하여 의치의 안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진과 같이 폰틱 아래에 치근을 유지하여 상악 전치부에 치조골 및 치은의 볼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베스티뷸로플라스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치의 안정과 더불어 임플란트의 장기적 예후가 증진되려면 얕지 않은 구강 전정이 필수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결국 덴탈 임플란트의 소프트 앤 하드 티슈의 건강에 리스크 팩터로 얕은 구강 전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적으로도 얕은 구강 전정은 덴처의 유지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깊이의 구강 전정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구강 전정을 만들어준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분증 판막을 활용한 다양한 이식술이 의원급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경험이 많아지는 임상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점막하 전정 성형술, 2차성 상폐하 구강 전정 성형술, 그리고 점막 이식과 피부 이식을 동반한 전정 성형술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교과서의 그림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막하 전정 성형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상악의 의치 사용에서 얕은 전정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악의 정중부에 절개를 가하고 점막과 골막 사이를 박리한 후에 근육 부착 부위를 박리해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력에 의한 릴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트 혹은 의치로 고정시켜서 릴랩스를 방지해 볼 수 있습니다. 2차성 상표와 구강 전정 성형술은 골막까지 내리고 그 노출된 부위를 2차 치유를 통해 치유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음에는 점막 이식술인데 구개측에 있는 점막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FGG를 통해서 더욱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술식입니다. FGG 혹은 CTG 등을 통해서 연조직을 확보하는 술식은 의치의 유지 안정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건강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보이는데요. 충분한 각하 조직의 확보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저항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반면에 부족한 각하 조직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주요 리스크 팩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이식술은 대퇴부에 부분증 피부 이식을 시행하는데요. 전신 마취에 시행하고 사진에 보시는 더마톰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채취 후에 광범위한 구강 내 점막의 재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진피 등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하악 전정 성형술은 기본적인 명칭과 개념만을 숙지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라우나나 칼두엘은 치조정에서 절개하여 골막을 내리고 2차 치유를 기대하는 방법으로 때때로 구강과 피부를 관통하는 봉합으로 릴랩스 방지를 유도합니다. 또한 카잔지안 혹은 립스위치 방법은 부분층 절개를 통해 하승부의 전정을 깊게 유도하는 술식으로 판막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봉합함으로써 유도합니다. 다음은 치조윤기 골 성형술입니다. 해당 부분의 내용도 많이 이루어지는 술식은 아니지만 구강악연면외과 전문의에 의해 전신마취와 수술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악 골체부에 수직 분할 골 절단술로 하악골을 수직으로 절단을 하고 엇갈리게 배치하여 골 치유 이후에는 치조골의 증가 효과를 도모하고 구강 전정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상악에서는 구개부, 팔라탈 볼트를 절단하여 깊이를 증가시키는 유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 이식술로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익숙한 임플란트를 위한 골 이식, GBR, 사이언스 본그래프트 개념은 워낙 방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이번 챕터에서는 다루지 않고 전신 마취하에 재건이 필요한 케이스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술식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자가골 채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술하면서 같이 채취할 수 있는 구강 아간면 부위의 공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악의 정중부, 그 다음에 레이무스, 크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헤밀라 너치가 있겠죠. 이외에도 늑골이나 장골 이식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골 신장술이라는 치료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 신장술은 치조골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양한 골의 신장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1905년에 처음 개념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지금의 장치와 수술 방법, 기법 등이 고안되었습니다. 치조골 신장술은 골 절단 이후에 휴지기, 골 신장기, 골 경화기라는 3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골 신장기에는 1mm씩 보통 하루에 신장을 시행합니다. 하루에 0.5mm 미만의 느린 신장은 골평 간의 조기 유압을 야기하고 1.5mm 이상의 빠른 신장은 골평 간의 섬유 조직의 개입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유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환자 본인의 자가골로 부족한 디펙트를 수복한다는 점과 연조직도 신장에 따른 반응으로 같이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합병증 및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환자 본인의 협조도 및 신장장치에 따른 불편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치조골에서는 꼭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면 골 이식술로 대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음은 치조제 분리술, 리치 스플릿입니다. 무치약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에서 골의 높이도 감소도 있지만 골 폭도 나이프 엣지로 매우 줄어든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임상사진과 같이 매우 좁은 골폭의 환자에서
그 골폭을 벌리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고 약 2mm 이상의 갭에서는 골 이식제를 같이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설명드린 삐에조 및 리치 스플릿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수술 도구 및 키트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워낙 술자의 민감도가 중요한 술식이기 때문에 미리 CT 촬영을 통해서 골질 및 골폭을 확인하고 골질이 D1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골절이 일어나거나 치조제의 분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철을 위한 상악 관계 개선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치조골이 아닌 상악과 하악의 근본적인 위치를 골 절단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술식들로 구강암각내과 전문의에게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진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개념과 교과서상의 도해 및 임상사진을 소개하고 이후에도 교과서를 통해서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병증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후에 발생하는 출혈, 부종, 동통, 감각 이상, 감염 등의 합병증은 적절하게 조치된다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골막을 잘 박리하고 수술을 정교하게 시행한 다음에 봉합을 잘 해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시부터 매우 정교하고 예민하게 플랩의 박리 및 봉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골편에 괴사나 부정융합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술 시부터 무리한 수술 계획량이나 혹은 이동, 혹은 불충분한 골막 및 플랩의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감염 또한 매우 골치 아픈 합병증입니다. 구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클린 컨타미네이티드 운드이죠. 수술 전과 후에는 환자에게 구강 위생 관리를 강조하고 수술 시에도 무균 수술을 위한 기구의 관리 및 컨타미네이션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혈은 발생하면 의도한 수술의 결과를 방해하거나 간혹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술 시의 정교한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는 드레인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손상은 치과 의사에서 가장 우려가 큰 합병증인데요. 이 또한 수술 시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유의하고 환자에게 미리 CT를 참고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 초기 평가 시에 일부 손상 사인이 나오게 되면 빠른 약물 처방과 대처, 혹은 필요시에는 전문가에 대한 리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8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한 챕터를 소화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학습 목표와 보철물을 위한 외과 수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교과서 챕터 강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